네, 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잠시나마 영상으로 찾아뵙고 제 의견을 전해드리는데요. 최근 풍동에 포스코 더샵 일산 엘로이가 분양이 들어가면서 그 곳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묻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잠시나마 좀 말씀드려보면, 요번에 분양하는 포스코 더샵 일산 엘로이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로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단지 좀 전체적인 의견을 먼저 얘기 드려보면, 나빼들하고 나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분양 가격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비싸게 나오면서 메리트도 많이 반감되는, 말 그대로 나빼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크게 메리트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일산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매매가를 보면요, 동들로 보면 일산 동구의 평균 아파트 그 평당 가격들을 보면 높은 순으로 말씀드려보면,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요, 장항동 호수공원 뒤편에 있는 장항동과 오피스텔 지역이 있는 지역이 장항동인데요, 장항동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순위는 백석동, 마두동, 식사동, 정발산동, 또한 풍동, 중산동, 사리연동, 성석동으로 지금 포스코가 분양하는 풍동 지역 같은 경우는 순위 같은 경우가 일산 동구에서도 상위 지역에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잠시 좀 말씀드려보면, 일산 같은 경우는요, 3호선 라인과 경의선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주거용 같은 경우가 생활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3호선 라인과 호수공원 쪽에 가깝다 보니까 1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일산 지역에 편의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주거용 기준으로 해서는요, 길 위로 철도가 지나간다고 하면은 주거지 입장에서는 그만큼 메리트는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단절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지하철 같은 경우는 교통도 편하지만 그 위에 덮여있는 지하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위 같은 경우도 단절되는 효과가 없이 도시가 이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분양하는 풍동 같은 경우는 경의선 라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교통 호재는 있는 지역입니다. 경의중앙선이 들어오면서 또한 대곡 소사선이 곧 그 연장이 되면서 대곡 소사선도 들어오면서 교통은 편해지는 지역이지만, 단지 좀 말씀드리는 게 지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나빼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좋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제가 아까 평균 가격을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선호도 같은 경우는 장항동, 백석동, 마두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위 지역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항동, 백석동, 마두동, 정발산동 같은 경우가 일산 신도시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요, 정발산동 같은 경우는 단독과 전원주택이 많이 몰려 있으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영빌라 위주로 해서 방가시마을, 양지마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대비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평균 가격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풍동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요, 일산보다는 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양가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오피스텔 기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용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평형 기준으로 해서 84제곱미터라고 하면 30평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번에 분양하는 전용 면적 84 타입 같은 경우는요, 84 타입 같은 경우가 아파트 30평대와 전용 면적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분양 면적 같은 경우도 전용률이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낮기 때문에요,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까지 포함하면 계약 면적은 185제곱미터로 해서 그 평형으로 말씀드리면 55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요, 공고 금액을 보면 타입으로 제가 말씀드린 31평 아파트랑 같이 동일선상으로 볼 수 있는 84 타입을 보면요, 공급 면적,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까지 포함하면 185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약 55평 타입하고 아파트 32평 타입과 같은 동일선상으로 보면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요. 중층 빼고 중층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약 7억 5천 정도 공급 분양가가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당연히 새 아파트랑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1기 신도시인 학원가인 백마마을의 기존 32평 아파트와 매매가는 아니지만 호가와 거의 비슷한 공급 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가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만큼 작은 평수가 84 타입으로 해서 그 이상 타입들이 많은 그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존 아파트는 약 30년 가까이 되는 오래된 아파트 대비해선 당연히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새 아파트에 산다는 그러한 주거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규 분양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더 저렴했으면 아마 경쟁률이 좀 분양가가 좀 더 저렴했다 그러면 경쟁률 같은 경우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요. 분양가 자체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쳐준다고는 해도요. 기존에 상업지역이 몰려있는 그 장항동 지역들을 봐도요. 그 장항동 호수공원에 있는 기존에 있는 대형 평형에 있는 오피스텔 대비해서도 더 비싼 분양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된 그 오피스텔하고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위치적으로는 일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항동의 오피스 단지들을 대비해서 보면 위치적으로는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면서 또한 열차까지 바깥으로 지나가는 그런 약점들을 감안하면은 분양가는 오게티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호가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타입 같은 경우도 84 타입부터 분양을 하기 때문에 기존 그 오래된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깔끔한 거를 찾는 분들한테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층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15제곱미터 평당으로 말하면 4, 5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대지 지분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선택이겠지만요. 새로 지어지는 메리트는 있는 반면 금액적으로는 분명히 큰 그런 장점 같은 경우는 많이 상쇄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빼드라는 말씀과 함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요.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지역들보다는 신축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안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빼드라는 말씀과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행동 포스코 더샵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 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선택 자체를 할 때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